네, 오늘 모처럼 시장이 또 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해서 상당히 큰 폭의 순매도에 나서는데 오늘은 시작한 이후에 순매수와 순매도로 오가면서 이 시각 현재는 46억 원대 순매도 거의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290억 원대 거의 역시나 관망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어떨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포인트 어떤 단어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조삼모사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니까 막 화를 내던 원숭이였나요? 예, 그 고사에서 화를 내다가 그러면은 바꿔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그러니까 좋아했다고 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보기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똑같은 건 얘기죠.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신흥국 통화 불안이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고 그게 또 리스크가 커진 시점이죠. 예, 거기다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우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딱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어제 제가 수급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터키죠. 터키의 중앙은행 특별대책회의가 첫 번째 이슈였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FOMC 회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결과는 다 알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 다 알 수 있겠는데 일단 터키 관련 이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깜짝 놀랄만한 대책을 넣어놓으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게 한 200에서 한 300bp 정도, 그러니까 한 2%에서 한 3%포인트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상을 했었는데 5.5%가 아니고 무려 5.5%포인트를 올려버렸죠. 해서 환율, 환불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진정이 되는 국면입니다. 이런 대책 회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 전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터키의 리라와 같은 경우는 상승에 제대로 한번 제동이 지금 걸린 분위기죠. 일단 장기 추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우리가 지금 급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동 걸린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고요. 또 연휴를 앞두고 또 남은 하나의 또 불확실성,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되겠죠. 어떤 게 나올 것인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불 정도의 추가적인 축소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모사입니다. 시장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언젠가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만약에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유동성 버블로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축소는 해야 되고요. 상반기 아니면 또 하반기에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아마 선진국과 신흥국 입장에서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게 QE 축소와 함께 반드시 더불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유동성을 축소하고 긴축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하강하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경기가 다시 둔화되거나 하강하는 국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하겠죠. 정책 실기 얘기도 나올 거고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이 또 증폭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중요하고요.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더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방어해내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국 신흥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떤 대응이 중요하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 경제 지표는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망가지는 지표는 안 나왔습니다. 괜찮았고요, 나름. 또 신흥국 중에서 중요 국가인 터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액션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해서 내일 새벽에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충격 같은 게 데미지는 아마 크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봐서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FOMC 결과가 설 연휴 사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인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업종별로 보자면은 큰 특이 사항은 없고 종목별로 보자면 SK 하이닉스 후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살펴주시죠. 예.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뒤죽박죽인데 오늘의 악재가 내일의 호재가 되고요.
또 오늘의 호재가 거꾸로도 내일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정승환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 하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표현이 되죠. 아까 터키 같은 경우도 터키 통화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일단 스탑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외국인 분위기는 매도에 제동이 걸렸다, 스탑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마이너스 24억 정도니까 어제까지 뭐 5천억, 3천억 막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매도세가 스탑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오늘 전기전자, 유통, 금융, 통신 쪽에 매도가 나오지만 뭐 크진 않죠. 반면에 서비스, 원수 창구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은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냥 반대의 방향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원수 창구 화학 매도, 금융, 건설, 보험,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약간 기관들은 역시 어떤 터키의 이슈도 모멘텀화해서 약간 수급에 반영되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모멘텀이 강한 것 같고요. 매수 종목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쉬운 것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삼성전자가 안 보인다는 것은 아쉽죠. 그 성장성에 있어서 계속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KT가 있는데, 기관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요. 나머지 종목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다시 잡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술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빠질 때 사라고 얘기하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빠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면은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해서 그럴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계속 실적 쇼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선방한 잘 나온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앞으로 우리가 매매해야 될 어떤 표본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럴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포천 이동갈비의 참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긴다. 포천 이동 소갈비. 이곳 갈비 맛을 그대로 살려낸 맛의 포인트는 질 좋은 고기의 기름기를 잘 제거하고 손으로 일일이 잘 포를 떠 가진 양념을 더한 후 48시간 동안 냉장고에 잘 재워놓는 것. 그래야만 양념이 잘 스며들어 부드러운 고기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한다. 그 포천 이동갈비의 부드러운 수제갈비 육질과 물리지 않고 계속 당기는 깊은 양념 맛 그대로. 이젠 간편하게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과 양념, 수제 방식 모두 리얼. 포천 이동 소갈비. 네, 설 연휴는 물론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제 생각보다는 편하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개인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 통화의 안정이 우선이다. 그게 없으면은 전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일단은 터키 쪽에서 강력한 액션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갔다. 천만다행이죠. 오늘의 분위기가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천만다행히도 안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추세가 바뀌었느냐. 이 점은 누구도 자신을 못하죠. 외국인 수급 흐름 자체도 추세적으로 바뀌는 흐름이 안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추세 변화를 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960포인트 위는 올려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버텼던 지점이 1950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를 뭉갰던 것은 결국 신흥국 통화였거든요. 신흥국 통화 자체가 이제 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은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1960포인트의 안착과 외국인의 매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적 체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적 개별적으로 압축해서 홀딩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모두가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단기 반등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해서 단기 반등 이후에
지수 자체가 다시 조금 횡보를 할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추세가 좋은 종목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홀딩 이번 그 명절 맞이해서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장 보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보시고 이 종목의 실적이 검증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적 검증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가져가시고, 실적이 좀 불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단기 반등 구간이지만은 실적 좋은 종목들만 역시 압축해서 가져가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